안녕하십니까, 예병군입니다. 오늘은 작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작업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시세 조정 행위가 들어간, 엄밀히 따지면 불법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작전주를 구별을 하지 못하면, 그 작전주의 의도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전에 당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작전주를 좀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단기는 추자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죠. 두 번째가 자자가 뭐냐면 자연적인 수급에 대한 얘기였어. 그 인위적인 수급이 아니고 자연적인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장의 어떤 시의성에 맞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이제 작전주라고 보긴 힘들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이제 또 증시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작전주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구별할 수 있는, 개인들이 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딱 하면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작전주라고 해서 쌍방울 그룹, 그 다음에 KH 그룹, 김성태 씨 회사, 배상윤 씨 회사, 이분들 이름은 뭐 TV에서 이미 여러 번 거론이 됐어요. 그죠? 이런 회사들이 보면, 이런 걸 이제 흔히 작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이런 회사들 보면 시비를 굉장히 남발을 했어. 만기담보부 전환 사채를 굉장히 많이 남발을 했어요. 이 만기담보부 전환 사채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미 설명을 많이 했죠. 앞선 시간에도. 주식이 좋으면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걸로 계열사를 늘려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는 뭐냐, 작전주의 힌트는 시비를 굉장히 남발했다. 막 시비 발행 회차가 10몇 회차, 20몇 회차 막 이렇게 넘어가는 회사들 있어. 시비란 제도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만기담보부 전환사채. 근데 지금 뭐 벌써 20몇 회차, 10몇 회차 가면 이건 뭐 거의 돈놀이한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왜? 시비 자체가 남발이 됐다는 건 그만큼 주식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맞잖아. 사실 시비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는 기업이 뭐 돈을 구하고 자금을 구하는 데 있어 갖고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주주가치 희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남발하는 회사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는 이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환 물량이 이제 꽤 많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보통 작전들이 이루어지는데, 눈치를 까고 등에 올라타서 살짝 먹고 나오는 건 좋아. 뭐 길게 먹어도 좋아. 좋은데 그걸 꼭지에 잡는 행위는 자살 행위라. 진짜 이거는 내가 돈을 잃겠다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강 보면 알잖아. 그게 꼭지인지 뭐 이게 바닥인지 대강 알잖아. 그걸 모른다 하면 여러분 주식 접어야지. 그렇지.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시비가 전환이 됐는데 이 전환 물량이 많이 나오겠다 싶은데, 그때 보통 이제 작전들이 이루어진다니까.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거 꼭대기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량 바지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김건희 씨 특검에 지금 이제 삼부토건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이 회사에 대해서는. 10년도에 제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어요. 여기 시비도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어. 처음에는 이 회사 뭘 보고 들어갔느냐 하면, 그때가 코로나 때였잖아. 그지? 2020년도 때가. 클린룸을 인수를 했어. 클린룸 회사. 그걸 인수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린룸 회사 인수하다 보니까 클린룸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시대니까. 그리고 앞으로 산업에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이 유망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회사를 이제 대전에 있는 회사야. 그 클린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웰바이오텍 구세현 대표를 처음 봤고, 그때 이제 웰바이오텍의 회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이일준 회장이지. 지금 삼부토건 사태로 구속돼 계신 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기훈 부회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봤지. 다 봤는데, 그래가 이제 클린룸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코로나 때 특히 이제 그런 클린룸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고 매출도 좋아질 것 같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 이제 주가가 그때 뭐 나쁘지는 않았어. 그때는 뭐 눈 감고 찍어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으니까 좋은 장이었는데, 이 회사 클린룸을 한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뭘 한다 그러냐면 PDR랜이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어 정액으로 이제 화장품 만드는 그 사업을 또 한다 그래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치매 아시죠? 안티디멘시아 치매 치료제인데 흔히 이제 이 웰바이오텍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였냐면 이 마사이 신발 아세요? 밑둥이 이렇게 둥그런 그 마사이 신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명도 웰바이오텍이었어. 그 이제 뭐 극하다가 이제 마스크 산업도 한다고 또 진단키트 산업도 한다고 해가 뭐 또 수출한다 이런 얘기도 이 회사에 들렸어.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 마사이 신발 그 얘기가 있었어. 근데 이게 치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뇌에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 주름이 이렇게. 뇌를 보면 뇌 모양을 보면 이렇게 주름이 쫙 있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 주름 속에 단백질 독성 물질이 응고가 돼요. 이걸 흔히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응고가 되면서 이게 커지면 뇌에 이렇게 주름을 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뇌에 주름이 펴지면 이제 이게 치매 진행인데 뇌에 주름을 다시 오므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치매 치료는 사실상 호전은 없어. 어느 정도 진전을 늦출 수 있다. 더 이상 치매가 진전되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치매를 호전한다 이건 없어. 그런 약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약이 있어. 이게 팍 이렇게 분해되도록 하는 약. 이게 이제 사후약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 약을 쓰니까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 그지? 뇌에 주름이 펴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사전 예방약을 쓰자. 그때 이제 그때 20년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그때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예방약을 쓰자. 베타 아밀로이드를 아예 뭉치지 못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전 예방약을 쓰기에는 너무 비싼 거야. 보험 수가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해졌느냐? 치매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사전 예방약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래대가 치매 전조 증상이 뭐냐면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건 꿀팁이야. 내가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 박사님들 논문을 다 읽어보고 이제 안 내용이야. 치매 전조 증상은요 걸음걸이의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집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걸음걸이의 방향성. 이렇게 보통 일직선으로 사람이 걷잖아요, 그죠? 이게 지그재그로 가. 지그재그로 가.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발에 칩을 심어가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면 부모님의 어떤 걸음걸이의 속도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치매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사전 예방약을 쓰면 되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 무렵쯤이었는데 그때 워낙 코로나가 가니까 이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하면 러시아 백신. 이거에 이제 러시아 백신을 수입한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주가가 쫙 올랐어. 그러나 이 뭐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곳이 제대로 진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주가가 빠졌지. 쭉 빠져내려왔어.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이 회사가 뭐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계속 손을 댔어. 손을 대다가 웰바이오텍이 여기서 생긴 장 갖고 그때 거래 정지 걸린 회사가 있었어. 자인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 이걸 이제 거래 재개를 시킨 거지. 그러면서 이일준 회장이 대양건설 사주였으니까 이 사명을 대양건설이라고 DYD로 바꿨어. 지금도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은 이일준 회장 회사가 아니에요.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생긴 자금 갖고 삼부토건 조 회장 삼부토건을 인수를 했지. 이 조 회장 일가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조 회장의 아들이 땡땡이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여기도 이제 수많은 작전주를 하다가 지금 뭐 어떤 영어의 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했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조 회장과 김건희 여사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근데 나는 왜 이번에 조 회장이 구속 안 된지 나 이해가 안 돼서. 조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 관계가 있어갖고 이일준 회장이 여기 같이 누구랑 지금 신문 기사에 보면 이기훈 부회장한테 속아서 그렇게 됐다 한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일준 회장한테 이 사람들만 있으면 되겠다 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조 회장하고 이기훈 부회장이었어. 왜? 두 사람이 어찌됐든 상장사 세계의 대표를 만들어준 거잖아. 사주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 웰바이오텍, 그 다음 DYD, 그 다음에 이제 삼부토건 사주가 된 게 이제 이일준 회장이야. 그럼 뭐 덕을 본 거지, 사실은. 덕은 그 사람이 봤는데 뭘 속기는 뭘 속아.
속은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속았다고 해. 내가 이일준 회장님 그 딸 결혼식에서 갔었지만 본인 속은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 덕을 이 사람이 봤는데 뭘 속아. 그럼 맨입에 뭐 이 사람이 아무 덕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됐어?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 나 진짜 이상했던 게 하나 있어. 아니 웰바이오텍하고 대양하고 삼부토건 이 회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때 이 회사들이 따라갔어. 아니 뭐 그렇게 관련이 이게 대단한 회사들이라고 따라갔을까? 그러더니 이 세 회사들이 뭘로 엮였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인 거예요. 그럼 주가가 쫙 올라간 거지, 주가가. 그러면서 시비가 다 풀렸어. 시비가 다 풀렸어. 그죠? 덕을 본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있겠지. 그 시비가 다 풀렸고 실제로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중인데 벌써 재건 테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전으로 이제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주가만 붕 올라간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많은 피해자가 등장한 거지. 제가 그때 사람들한테 한 얘기 했어요. 웰바이오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꽤 있었어. 지금이라도 팔아라. 그때 막 4천 확 올라가고 막 이럴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 왜? 이거는 실질적인 진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때 당시에. 왜? 여기서 힌트가 하나 더 나가. 앞에는 뭐가 시비를 남발한 회사를 조심하자 했잖아요. 그지? 두 번째, 여기도 시비 남발한 건 맞아.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R&D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효미시방 근접재산가에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 기업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일정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들이야. 성과를 이뤄내야 돼. 근데 이것 찔끔. 야, 저것도 해. 야, 그게 좋아? 그것도 해. 주가가 좋은 어떤 펄, 흔히 말해서 재료만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하는 회사들은 자금만 써요. 주가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없어. R&D 연구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쫙 늘려가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찔끔찔끔 막 여러 가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문어발식으로 막 벌리는 회사들 있어. 이거 거의 작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성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곳, 진성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쪽.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 모든 회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찔끔찔끔 펄만 쓰는 회사들 있어. 이런 거는 그 작전을 할 때 뒤도 안 보고 올라갔을 때 뒤도 안 보고 티 나와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 꼭대기 사면 안 돼. 그리고 계속 뭔가 사명을 계속 바꿔. 사명을 바꾼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 쇄신해야 되니까. 우리 그런 회사 아니야 하면서 이미지 쇄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사명을 바꿔. 이런 회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양의 어떤 예도 들어드렸고, 그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주가 조작하면 이제 뭐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 어떤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왜 주가 조작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 번째, 실력이 없어. 정말 어떤 주식의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작전을 해서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두 번째, 돈을 진성으로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융으로 풀어내고자만 하는 거야. 이게 작전의 어떤 그거야. 기본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금융으로만 자꾸 뭐 풀어내는 회사들이 있어. 그런 회사를 안 들어가면 돼. 안 쳐다보면 돼. 그죠? 물론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미래를 보고 하나씩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괜찮아. 근데 이런 완전 어떤 펄만 사용하는, 내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펄만 사용하는 회사들은 첫째,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다 보면 여러분 주식시장은 80% 이상이 경험적 학문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거는 작전이다 아니다가 보여 대강.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수급이 왜 붙지? 이 회사가 진짜 리튬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 리튬 채굴량이 전혀 없는 회사인데 이게 왜 뜨지라고 의아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100% 작전이에요. 작전도 그렇고 모든 다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사수신행이라고 하는 거, 초반에 있는 사람 들어간 사람들은 다 돈 벌어. 근데 항상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요? 추가적으로 막 태우고 끝물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면
초반은 괜찮다니까. 모든 작전과 모든 다단계 초반은 괜찮아. 근데 끝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끝물은 절대 타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내가 그게 작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피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피하면 돼. 아, 나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경험적에서 나오는데 배우면 다 알아. 공부하다 보면 다 알아. 아, 다 알게 돼 있어. 아, 이거 작전이다. 이 인위적인 수급이다. 다 압니다. 딱 보는 순간 알아.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인위적인 수급이다. 다 알거든. 그러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영화 대사였는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오래 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이런 작전에 당해서 패가 망신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적어도 작전에 당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잘못 가는 경우는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 가야지. 마구잡이로 피해 다녀야지. 지뢰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다녀야 돼. 그죠? 지뢰를 피해 가야지. 지뢰가 내한테 바로 와? 지뢰는 묻혀 있는 곳이 있어. 피해 가야 돼. 그걸 내가 피해 가야 돼. 아, 나는 저걸 밟고서라도 가겠다. 그건 네 몸만 상해. 그러니까 지뢰는 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가면 돼. 그 피해가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 보자고. 내가 아는 한 설명 다 해드릴게.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딱 끝!